냄새가 느껴져. 넌 여길 좋아했잖아. 그렇지, 트리엔? 트리엔님은 왜 이렇게 되신 거죠? 진정해, 카스. 삶에는 늘 이별이 따르기 마련이잖아. 우리의 작별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잔잔할 뿐이지. 우리가 여정을 시작할 때 야누스의 예언은 이미 내려져 있었어. 분열 끝에 세상에 수많은 문이 된 것처럼 우린 그 운명을 넘겨받았으니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트리비 선생님, 괜찮다면 그때의 역사를 들려줄 수 있나요? 신탁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 뭐가 궁금한데, 파이? 마이데이모스는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기 위해 떠났죠. 그건 모든 반신의 사명이기도 해요. 언젠가 우리도 과거를 버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할 테죠. 그래서 엠포리오스의 첫 번째 반신으로서 선생님은 어떤 용기로 이 길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자신이 파괴되고 수많은 이별을 겪고도 지금까지 용감하게 걸어올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 뭔지도 말이에요. 알았어. 선생님, 정말 괜찮겠어? 데이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러 갔는데 모두에게 숨길 필요가 있을까? 그럼 다 같이 가자. 운명의 심연에 가서 그 과거의 모습을 보자. 잘 됐다. 정말 고마워. 트리논, 부탁 좀 해도 될까? 트리비 선생님은 안 가시나요? 나는 여기서 트리엔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희 먼저 갈 테니 몸 조심하세요. 이미 결정했다면 그 말에 따라야겠지. 이따 봐, 선생님. 카스, 넌 같이 안 가? 네, 트리엔님 곁에 있고 싶어요. 트리엔님은 혼자가 되는 걸 제일 무서워하시잖아요. 이게 뭐야? 작은 선물이에요. 직접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운명이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혹시 그날 우리가 다투는 걸 봤어? 네, 트리엔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그렇구나. 카스, 사실 나는 처음부터 그게 야누소폴리스의 진품이란 걸 알아봤어. 그런데 왜... 다만 트리엔이 나보다 더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던 거지. 이를테면 이 유리 장식이 우리 고향의 전통에 따르면 불길함을 뜻한다는 것 말이야. 죄송해요, 트리비님. 그럼 제가... 사과하지 않아도 돼, 카스. 그때 난 그저 트리엔이 과거에 묶이지 않길 바랐어. 우리는 이미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트리엔에게 최고의 선물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우리는 이 황당한 운명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들은 아직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잖아. 선생님, 그들이 이 잔혹한 예언에 짓눌려 쓰러지지 않게 해줘.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세계의 문 앞에 쓰러지는 게 더 잔인한 일이야. 언젠간 이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했어. 적당한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 이게 바로 과거의 운명 삼상의 신전. 당시 야누소폴리스는 아퀼라의 가호를 받고 있었어. 하지만 겉보기에만 화려할 뿐 도시의 운명은
점점 쇠락하고 있었지. 엠포리어스가 분쟁기에 접어들어서인가요? 맞아. 지금은 분쟁이 엠포리어스 저편에 멀리 있지만 5년 후 같은 문비시에 이 성전은 또 다른 전쟁의 진원지가 될 거야. 그럼 그때 선생님들은 어디 계시죠? 바로 저기. 모습이 왠지 좀 다른 것 같은걸요? 그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진 우리도 모르거든. 죄송해요. 아니, 양해를 구해야 할 쪽은 우리지. 자, 그럼 우리가 오로닉스와 나눈 마지막 대화를 들어봐. 오셨군요, 오로닉스. 이건 우리의 기억이잖아. 감각도 당시 트리스비우스와 연결되어 있어. 헛된 예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검은 물결이 강림했고 야누스께서도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예요. 인간에게 방향을 인도해주는 문의 신조차 재앙에 대적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멸망이라는 운명을 이겨낼 수 있죠? 운명의 총화가 운명의 가족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어떻게 혼자만 살겠다고 세계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게 저희의 마지막 대화일지도 몰라요. 오로닉스, 전 최선을 다해 검은 물결로부터 당신을 지킬 거예요. 조금 전에 언급한 가족은 맞아, 우리 엄마야. 아주 오래전 여기서 저 아래로 떨어지셨지. 그건 야누스에게 앞길을 제시해달라고 간청하는 아주 성대한 의식이었어. 그런데 뜻밖에도 케팔이 응답한 거야. 의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의식에 문제가 있긴 했지. 하지만 둘은 별개의 일이었어. 케팔의 응답은 우연일 뿐이었지. 서리가 내리던 음모의 밤, 야누소폴리스의 성년은 피살됐고 부세의 티탄도 세상 한 구석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 따라가 보자. 이 이야기는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게 나을 거야. 저 아픔... 팔란톤의 재단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려는 곳은 그쪽이 아니라 왼쪽이지. 예전에는 이곳을 갈 수 있었군요. 시면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다니. 여긴 예언 서고야. 당시 의식이 진행됐던 중요한 곳이지. 이건 당시 트리논 선생님이 점칠 때 사용했던 야누스 미로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 살던 곳이 봉인된 자물쇠이기도 해. 이렇게 거대한 걸 아직도 자물쇠로 사용할 수 있다니 역시 미로의 근원지답군요. 저걸 어떻게 풀죠? 미리 설계해둔 길을 따라 돌구슬을 연못에 2번 빠뜨리면 돼. 간단하네요. 마이데이도 한 번에 풀 수 있겠어요? 에이, 이건 칭찬인걸요. 그 녀석이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죠. 잔말 말고 직접 해보죠. 정말 대단해. 이제 너도 대사제가 될 자질을 갖췄어. 돌구슬을 끝까지 굴려야 한다니 쉽지 않겠어요. 보기만 했는데도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저
우리가 자란 곳이야. 이런 곳에서 자란 건가요? 우리가 태어났을 땐 성녀라는 신분이 유명무실해진 후였어. 티탄의 인도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체면을 위해 권력자들은 나름 손을 써뒀어. 더구나 곁에 엄마가 있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슬프지 않았지. 그렇다고 해도 상상이 안 돼요. 그래도 20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 트리논 선생님, 일반인에게 20년이란 제법 긴 세월이에요. 그러네. 반신이 된 이후로 시간관념마저 그렇게 오래됐다는 게 믿기지 않네. 회색이의 힘은 정말 대단해. 방의 모든 게 옛날이랑 완전히 똑같아.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자. 상자가 쌓여 있네요. 당시 싸뒀던 짐일 거야. 응? 이게 뭐지? 빨간색 유리? 우리가 그걸 처음 본 건 아주 어릴 때였어. 예쁜 유리를 들고 돌아온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고, 엄마는 그걸 탁자에 올려뒀지. 그 반짝임이 예쁘다고 생각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깨버렸지 뭐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우리를 한참 동안 조용히 껴안았어. 어른이 된 후에야 우리는 야누소폴리스에서 누군가 운명을 위해 명예롭게 죽었을 때 성녀가 화산의 채석장에서 유리 조각을 가져와 다듬은 후 유가족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 엄마가 유리를 가져왔던 그날은 엄마의 친구가 전장에서 죽었던 거였고, 유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유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훗날 의식이 열리기 전날 밤 엄마는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유리를 남겨주셨지. 저 앞에 있는 침실로 가보자. 트리스비오스. 예상대로네. 막 출발하려던 때였지. 엄마, 내일 그 의식에 참가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 딸. 왜 그러니? 나도 가고 싶어서. 야누스께 묻고 싶은 게 있거든. 뭘 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검은 물결을 쫓아낼 수 있는지 묻고 싶어. 그렇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엔 비밀 의식이라 엄마 혼자서만 진행할 수 있어. 엄마가 대신 티탄에게 물어봐 주길 바란다면 약속을 하나 해야 한단다. 뭔데? 착하게 잠을 자는 거야. 꿈에서 뭘 보게 되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아침까지, 내일까지 아킬라께서 다시 눈을 뜰 때까지 푹 자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우리 딸? 그 정도는 너무 쉽지. 트리스비우스는 야누스에서 제일 대단한 성녀, 꼬마 성녀니까. 근데 왜 그래야 해? 이번 의식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 얼마나? 우리 딸, 엄마는 내일 돌아올 거야. 하지만 내일 못 오면 내일에 올 거고, 내일에도 못 오면 그 다음 내일에 올 거란다. 만약에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엄마가 검은 물결을 쫓을 방법을 찾아 피안의 새로운 세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렴. 여러 이유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딸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 뿐이란다. 하지만 엄마가 거기서 널 기다릴게. 우리 딸이 용감하고 착하게만 지낸다면 언젠가 그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거긴 서풍의 끝자락,
검은 물결의 저편이자 신들의 축복과 보호로 눈부시게 빛나는 꽃바다란다. 장밋빛 하늘 끝에 은빛 여울이 펼쳐져 있을 거야. 그곳은 여정의 종착지이자 눈보라도 매서운 추위도 세찬 비바람도 없고 슬픔에 물드는 사람도 없지. 엄마가 거기에서 우리 딸을 기다리고 있을게. 꿈에서 봤던 섬이랑 비슷할 것 같아. 알겠어. 달을 타고 별이 만든 돛을 펼치며 엄마를 찾으러 갈게. 그럼 약속한 거다. 약속이야.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면, 내일의 태양이 뜨기만 한다면 우리의 소원은 이뤄질 거란다. 티탄이 세상을 떠날 때의 중얼거림이 농담이 아니라면 검은 물결의 피안과 창세의 끝에 그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10년간의 암흑기에 아퀼라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출발했어. 어디로 갔지? 이쪽이야. 이제 우린 이 책장을 통과해야 해. 어떻게요? 야누스의 힘을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 당시 우리는 아직 그 힘을 받지 못했어. 그럼 이 방해물이 단순한 위장이라는 건가요? 답은 아주 간단해. 책장 위에 있으니 직접 시도해봐. 힘을 여긴 칠성여파가 만일에 대비해 엄마랑 날 위해 준비해둔 비밀 통로야. 그 통로가 이제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통로가 됐네. 성전의 옛 통로는 정말 복잡하네요.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걸까요? 응, 우리의 의도를 눈치챈 몇몇 이들이 막으려고 손을 써둔 거지. 하지만 몇몇 이들은 성녀를 위해 길을 터주기도 했어. 밀리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세월의 티탄, 당신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무슨 짓을 하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실제 역사 속에서 트리스비오스를 도왔던 건 다른 사람이지. 자세한 건 우리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다만 기억이 세월을 이렇게 만든다는 건 분명 우리의 마음속 답에 가까워졌기 때문일 거야. 통로가 복구됐어. 또 당신 감사해요. 이름 없는 신이여. 아, 정말 장관이었군요. 긴장하지 말자. 침착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달라질 수도 있어. 얘들아, 너희 어디에서 들어온 거니? 쉿! 누나 조용히 해요. 겨우 숨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그런데 여긴 왜 들어왔어? 신전에 예쁜 성녀님이 살고 있대요. 그 성녀님을 만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성녀님을 만나러 왔어. 그런데 경비병이 오늘 성녀님께서는 멀리 외출하신다더라고. 이럴 수가. 엄마가 제
새 편의 선물까지 보내셨는데. 착하지?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돌아가 봐.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 고마워요, 언니. 저 아이들은 보아하니 성전 밖에 사는 평민들 같아. 엄마는 자신이 성녀였을 때 신전에 곡물을 훔치러 들어온 여자아이를 봤다고 했어. 신전에서 도둑질하는 건 죽을 죄지만 그 애는 나이도 어리고 의지할 곳 없어서 배를 채우려 했던 것뿐이지. 엄마는 여자아이를 안고 신전 밖으로 나와 몰래 먹을 걸 챙겨줬대. 어쩌면 조금 전 두 아이는 당시 그 여자아이의 후손일지도 몰라. 아, 성녀님. 아유, 성녀님.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날이 쌀쌀하니 제가 담요를 가져올게요. 괜찮아요.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라 곧 들어갈 거예요. 아유, 알겠어요.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어머님께서 떠나시기 전 저희에게 성녀님을 잘 보살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답니다. 그러고 보니 못 뵌 사이에 어머님처럼 아름다워지셨네요. 자, 여기 쿠키 좀 드세요. 어머님께서 제가 만든 간식을 참 좋아하셨으니 입맛에 맞을 거예요. 이건 아이, 성녀님, 왜 그러세요? 그게 아니에요. 쿠키가 정말 맛있네요. 이분은 엄마의 오랜 지인이셔. 어릴 땐 종종 엄마가 가져온 도넛을 먹곤 했지. 우리는 그 익숙한 맛을 잊을 수 없었는데 그제야 그 도넛이 어디서 난 건지 알게 됐지. 성녀님, 오늘 야누스의 보물창고는 수리 중입니다. 잘 됐네. 누구도 내가 엄마랑 대화하는 걸 방해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겠군요. 부디 야누스께서 성녀님을 인도해 주시길. 야누스의 보물창고가 뭔가요? 야누스의 심장이 있는 곳이자 볼실을 보관하는 장소야. 왼쪽 통로를 통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거긴 트리스비우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 트리스비우스. 그나저나 이 이름은 무슨 뜻이죠? 세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야. 아이가 태어난 게 운명의 새 색깔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엄마는 이 이름으로 감사함을 표하셨지. 이제 보니 어쩌면 이 또한 운명일 것 같단 생각이 드네. 마지막, 이제 곧 야누스의 보물창고야. 드디어 야누스, 아직 이성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역시 당신도 같이 있었군요. 아니에요, 야누스. 전 당신의 운명을 넘겨받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어린 양의 뜨거운 피와 예리한 칼을 움켜쥔 오른손으로 증명하오니 예언을 듣고 전하고 검증하는 저 트리스비오스는 야누소폴리스의 성녀이자 망갈레 길의 이행자로서 당신의 사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바라던 바예요. 이건 기나긴 여정이 될 거고 수많은 저 자신이 동료가 된다면 영원히 외롭지 않을 테죠.
휘두르라고 있는 게 아니며 제 두 발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다니라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이죠, 티탄. 이 예언으로 저를 산산조각 내주세요. 전 멸망해가는 세계를 위해 수많은 길을 열겠어요. 알겠습니다, 야누스. 감사해요. 이제 편히 잠드세요. 어머니, 혹시 보셨나요? 사명을 넘겨받았으니 이제 곧 출발해야 해요. 전 신들의 잔해를 지나 인간들 사이를 떠돌고 그렇게 엠포리오스의 칠흑 같은 안개를 걷어내겠죠. 부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길을 따라 꽃내음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길. 그럼 엄마, 내일 봐. 불씨를 건드린 자, 내가 누구든 무기를 버리고 즉시 돌아와라. 이제 올 것이 왔네. 인기척이 들리는 것 모두 대형 관려 준비해. 성녀님? 어떻게 된 거지? 성녀님, 불씨를 모독한 그 도둑은 어디 있습니까? 멍청한 녀석! 저 품 안에 있는 걸 봐! 도둑은 바로 저 여자다! 모두 창을 지켜들고 불씨를 되찾아라! 시작해. 뭐지? 덤비라고. 충성스러운 호위라면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지. 자, 내 가슴을 찔러. 무슨 꿍꿍이냐? 이건 내 마지막 양보야. 너희 중에 공훈을 세우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누군지 알 테니 지금 당장 공격해도 좋다. 하지만 너희 중에 아직 충성스러운 호위가 있다면 성녀를 위해 속히 길을 터주도록 해.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도시의 법전대로 성녀에겐 무례하게 굴고 무력까지 쓴 니놈들은 전부 죽을 테다. 대장님, 이제 어쩌죠? 그럼 저 여자를 죽여야겠다! 출세하고 싶은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저 반역자를 죽이고 저 여자의 머리를 가져가 보상을 받자꾸나! 그냥 지켜볼 수 없겠는데요? 아트너, 저희도 가서 돕죠. 말도 안 돼! 설마 티탄이 저 여자의 편에 섰다는 건가? 이만 가지. 우리도 따라가자. 길이 날 위해 열리고 있어. 야누스께서 날 지켜주고 있어. 그 길에는 호위가 있을 텐데 어쩌지? 역시 어서 들어가자.
괜히 자극하지 말자. 드디어 거룩한 도시 호위대가 기르는 괴물인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전투일 테니 어떻게든 길을 터줘야 해요. 그런데 조금 전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요. 대체 누가 트리스비오스의 탈출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기억이 역사를 흐리게 만든다지만 사방에서 쫓기는 걸 보면 동맹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모든 걸 그녀 혼자 해낸 거라면 그 과정 속 저희의 존재감이 너무 크지 않나요? 보물 창고에 들어갈 때부터 트리스비오스는 혼자였어. 하지만 그녀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기억의 끝에 있을 거야. 트리논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우선 눈앞의 일부터 해결해야겠죠. 그럼 시작하자고요. 이 산의 문을 나서면 광활한 세상이 펼쳐지겠지. 내 여정은 여기서 시작될 거야. 통로의 신이시여, 보고 계시나요? 당신께서 끝마치지 못한 길을 제가 완성할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야누스, 그럼 좋은 꿈 꾸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 어서 가자. 아무래도 기억이 이렇게 끝나나 보네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가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한 답. 이제 그녀가 직접 들려줄 거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걸요? 그분이 혹시 선생님들이 뭔가를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트리스비오스는 이 불을 쫓는 여정이 티탄의 말대로 거대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리란 걸 알았대도 이 산의 문을 넘어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내 생각에 넌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어.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고. 뭐죠? 제 말이 들리는 건가요? 아니, 그녀는 우리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우리를 볼 수도 없어.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여기로 돌아와 해캐묵은 기억을 들춰보리란 걸 알고 있지. 그때 누가 도와준 건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지.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월은 이 기억을 특별한 편지로 장식했어. 그건 과거의 트리스비오스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야. 이 기억 속에서는 미래의 트리스비오스가 그녀를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있는 내일로 향하도록 그녀를 머나먼 여정에 보내는 거지. 맞아. 넌 그 생각을 떠올리고 자신이 최초의 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기로 하겠지. 여기서부터 난 먼 여정을 떠나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넌 먼 길을 돌아왔을 거야. 운명의 잠언은 트리스비오스에게 이렇게 말했어. 그대는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져 타지의 땅에서 시들 것이다. 그러니 길을 잃었다고 생각되면 이곳으로 돌아와. 내가 출발할 때의 마음을 이곳에 남겨둘게. 너 그리고 나 자신이 언젠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말이야. 걱정 마. 우리가 잃는 것에 익숙해지긴 했어도 트리스비오스는 그 결심과 맹세만은 절대 잊지 않을 테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지. 어린 양의 뜨거운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을 거야. 엄마와 나처럼. 예리한 칼을 움켜쥔 오른손이 형식적인 의뢰가 아니듯 뿌린 술은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 야누스의 무수한 문을 넘어
우리는 다시 한번 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갈 거야. 이게 선생님들의 답이군요. 맞아. 난 운명 삼상의 이름으로 이 대답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리라 맹세할 수 있어. 이제 신들이 흡족하든 흡족치 않든 난 인간 세상의 고난으로 향할 거야. 내가 정말 세상의 어둠을 뚫을 수 있다면 꽃내음이 가득한 서풍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자. 트리비님은 여전히 내일이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응, 트리엔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외람된 이야기지만 트리비님도 내일 과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전 트리비님이 억지로 웃으면서 홀로 강인한 척하는 건 싫어요. 하스,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에일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지. 예언이요? 들어봐. 이 세상에는 매 순간 곳곳에 이 예언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새로운 세계의 내일을 가져다주는 건 몇몇 영웅일지도 몰라. 하지만 모두를 내일로 이끄는 예언은 엠포리어스 모두의 몫이지. 하지만 모두에게 내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야 사람들은 예언이 실현되리라 믿거든. 그들은 실현될 거라고 믿으려 노력하고 있어. 세상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일을 향해 더 멀리 나아가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지. 그렇기에 사람들을 내일로 인도하는 성녀가 존재하고 야누소폴리스의 예언이 통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운명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지. 그건 길 끝에 피어난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문을 지나 꽃밭으로 향하는 길에 직접 밟게 되는 오솔길이야. 그러니 카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내일을 맡겨. 애초에 반신과 인간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을 뿐더러 누가 됐든 고민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미래의 자신뿐이야. 긴 밤 동안 끝없이 고민하며 새벽녘을 기다리다가 동이 트면 발걸음을 내딛는 거지. 멈춰선 우리는 등 뒤에 어두운 밤에 남겠지만 나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트레스 비오스는 지금껏 그렇게 걸어오며 예언을 전파하고 아침 해와 그게 가져다줄 미래를 부르짖었으니까. 이제 우린 여정을 계속하며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거야. 우린 신들의 잔해를 지나 인간들 사이를 떠돌겠지. 그렇게 엠포리어스의 칠흑 같은 안개를 걷어낼 거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은백색 겨울이자 여정의 종착지인 새로운 세상과 내일을 다다르게 될 거야. 그곳엔 눈보라도 매서운 추위도 세찬 비바람도 없어. 슬픔에 물드는 사람도 없지. 약속한 거다. 꽃내음이 가득한 소풍의 끝자락에서 다시 만나. 내일 보자, 트리엔. 응, 내일 봐. 사람이
어두운 밤이 내리길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오크마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멍하니 여기 서 있는 게 괜한 일이라는 거지. 솔직히 그 대단한 이성의 티탄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 영혼이 고슴도치처럼 날 찌르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잖아. 네가 융통성 있게 굴었으면 매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고 마음껏 널 일깨워줬을 텐데. 그러게 누가 내 몸속에 불씨를 심어두래? 됐고, 할 말 있으면 해. 괜히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래, 알겠어. 조언 하나만 하지. 네 영혼이 얼마 남지 않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몸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 나도 침착한 마당에 왜 네가 조급해하는데? 누가 모를 줄 알고? 넌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 찾아주길 바라는 거잖아. 우리가 뭐냐는 질문. 내 말이 틀려? 이게 등가 교환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됐어. 걱정 마. 답이 코앞에 있으니 내 몸을 돌려줄 준비나 하라고. 정말? 그래. 원래 이 반쯤 죽어있는 것 같은 상태가 몸을 되찾는 데는 방해만 될 줄 알았는데 답이 그 안에 있었을 줄이야. 덕분에 수고를 덜었군. 그 검은 망토 검객의 의식검 따위도 필요 없다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 다만 다음 실험은 내가 직접 주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죽음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는 소녀가 준비를 마쳤다는 건가? 서두르지 마, 티탄. 우리가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죽음이 쉽게 찾아오겠어? 안타깝게도 내가 오크마를 대표해 너희의 발걸음을 붙잡아둬야겠네. 네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 이거 참 미안하군. 어린아이는 늘 거침없이 말하는 법이지. 장난꾸러기가 별뜻 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할게. 자, 거만한 대배우. 이제 네가 저 티탄과 어떻게 만났는지 털어놓을 시간이야. 내가 싫다고 한다면? 도발은 탈란톤의 저울 위 네가 죽는 쪽에 저울추를 더하는 것뿐이야. 그럴 필요까진 없을 텐데. 신도 인간도 아닌 괴물. 네가 날 죽일 수 없다는 걸 잊지 말라고. 네가 이성의 불씨를 꺼뜨린다면 뭘 가지고 원로안에 맞설 수 있겠어? 혹시 내가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 내가 말 끊지 말라고 했었지. 아까부터 죽음이 너에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고 싶었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불씨를 네 심장에 심어두기 전에 넌 이미 시체였다는 뜻 아니겠어? 나왔어. 이제야 잠시 쉴 시간이 생겼네. 잠깐 얘기 좀 할까? 이상하군. 웬일로 미미가 안 보이지? 아무튼 미미가 없다니까 내가 먼저 질문할게. 정말 황금의 후예 대신 오로닉스의 불씨를 넘겨받는 시련에 도전할 거야?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 아마 개척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겠지. 그래도 조심하면서 너 자신부터 좀 챙겨.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 시련은 결코 시시하지 않을 테니까. 그보다 내가 더 두려운 건 네가 엠포리어스와 너무 깊이 엮인다는 거야. 정말 그 티탄의 직책을 넘겨받는다면 그걸 다시 내려놓을 방법이 있을까? 관두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 무슨 일이 생기든 난 네 곁을 지킬게. 호위병으로 변장한 두 사람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트레인의 송별식을 놓쳐버렸네. 그들은 원로원의 사자라며 내 신분을 조사하려 했어. 아마 한동안 우릴 미행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를 노렸던 거지. 그들은 우리가 오크마에 오게 된 과정부터 황금의 후예와의 친분까지 온갖 걸 물어보더군. 우리가 시장에서 겪었던 일까지 파고들더라니까. 그나마 두 부하가 맹한 덕분에 대부분의 질문을 대충 넘길 수 있었어. 아마 한동안은 귀찮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흑백 논리를 펼치고 싶진 않지만 그들의 행동이 불쾌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아글라이아 씨도 원래 우리를 계속 경계했잖아. 모든 일이 확실해지기 전까진 괜히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게 좋겠어.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 원로원 내부에 황금의 후예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것뿐이야. 최악의 경우 거룩한 도시의 내전에 휘말리게 될지도 몰라. 숨 돌릴 시간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검은 물결에 대한 단서를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좋은 게 날씨뿐이니 카메라로 사진이나 몇 장 더 찍자.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래, 다낭?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찼네. 마치 세븐스도 그렇고 다들 걱정하고 있겠지. 이렇게 오크마의 긴 하루가 지나갔네.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떠나. 이번 여정의 나날들처럼 우여곡절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지. 우린 오래전 이미 준비를 마쳤고 불을 쫓으려면 이별에 익숙해져야 해. 하지만 그땐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어.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법이라는 걸. 천회에서 온 회색이조차도 죽음의 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죽음의 시련 속에서 사람들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생명보다 훨씬 더 무거워. 마치 예언이 카스에게 드러내 보인 운명처럼 꽃바다의 끝자락에서 산자의 영혼은 그대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줄 것이고 서로 포옹한 후에는 영원한 이별이 오리다.